화요일의 남자는 아니고요. 화요일의 남자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게스트인 이기인입니다. 오늘 사실 앞서 예고했던 대로 커뮤니티에 제가 올렸던 대로 김재섭 장관이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합숙해가지고 하는 촬영이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차마 이제 오지 못하고 우리 곽관영 위원장이랑 같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곽관영 위원장이 지금 거의 다 왔고 여기 앞에 성수 앞에 사무실 앞이 너무 공사가 심하게 좀 있었어가지고 좀 차가 막힌다는데 거의 다 왔다고 하니까 둘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장관이 이 빠지면 안 되는 건데 요즘 좀 해이해진 것 같아요. 이 빠따 맞아야 됩니다. 요즘 이거 이 본인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이 게스트를 불러놓고 본인이 빠지는 이런 처사는 정말 지탄받아 마땅한데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남양주 남자 곽관영 위원장이 이제 막 도착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해드립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래? 반갑습니다. 남양주 곽관영입니다. 남양주에서 오셨죠? 진짜 남양주. 서울시 편입 빨리 돼야 될 것 같아. 얼마나 걸리셨어요? 여기 지금 오는데 앞에 다 와가지고 네.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 차를 한 바퀴 삥 둘러서 왔더니 한 15분 더 걸렸습니다. 여기 인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양주에서 여기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차 타고? 여기서 보통 1시간 정도 잡으면 넉넉하게 오는데 오늘은 좀 더 걸렸죠. 1시간 뭐 한 반 정도? 근데 뭐 저기 형님 잘 아시지만 경기도민들한테 1시간은 짧은 거리죠 뭐. 경기도민들한테 서울 약속을 잡는 게 참 너무 어려운 게 약속 시간 전에 한 2시간 전에 출발하면 네. 30분 일찍 도착하고 네. 1시간 전에 출발하면은 막 30분 늦고 막 이래 버리니까 예. 굉장히 좀 어려운 반갑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화요일의 바람잡이 곽관용입니다. 아니 일찍 왔는데 여기 앞에 난리가 나가지고 하여간 더 일찍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나스 없는 날이라 가지고 네.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이제 김 장관이 너무 해이해졌고 음. 초심을 잃었고 초심을 잃은 거. 화요일의 남자 곽관영과 이기인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한번 먹어야 되겠다. 조금 화면이 좀 보기가 좋긴 좋네요. 3명 있을 때는 너무 꽉 차, 덩어리가 꽉 차가지고. 그렇죠. 김재섭 장관이 항상 그 연출되지 않은 화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네. 날 것 그대로의 얼굴로 항상 오다가 그렇죠. 이렇게 저와 곽관영 위원장의 이 왁스도 잘 바르고 네. 이렇게 아주 정돈된 복장으로 이렇게 네. 인사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전히 보니까 댓글창에 음. 김재섭 동지가 초심을 잃지 않았다. 이게 그 계속해서 이제 팬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사실은 원래 자리에 없으면 네. 좀 이제 험한 얘기도 좀 오가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농담입니다. 타구님 오늘 이기인 의원과 곽관영 위원장 막 막막 밀어서 도나스에게 경각심을 주겠군요. 이기인 곽관영 투탑으로 가자. 얘는 별로 경갑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 봤자 막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에요. 근데 사실 김재섭 장관은 이 화요일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어떤 주제를 할지도 막 사전에 먼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초심을 잃지 않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 주랑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합숙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됐다. 근데 말씀을 이 드립니다. 저기 어차피 그 2주마다 돌아오는 이 시간은 이기인 의원 원탑으로 가는 원래 사실 바람을 그렇죠. 잡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원래는 근데 사실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공개하면서 이제 정치와 수다의 단독으로만 좀 구성하려고 네.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가 기획했다가 요즘 우리 당이 너무 지금 엉망이라서 솔직히 우리가 더 꿀잼이 엉망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형님. 저 꿀잼이죠. 우리가 좀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진지하게 좀 보더라도 언론의 거의 이제 할당량을 보면 맞죠. 여야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거의 다 우리 기사여서 이게 그러니까요. 기분을 좋아해야 될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지지를 제대로 받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어떤 잘못들을 지적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이 이제 시청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좀 환호를 받겠지만 지금 우리 당이 너무 지지를 못 받고 지금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보다 우리 당의 성찰이 좀 우선이다 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자료는
좀 지양하고 우리 당의 비판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그 오랜만에 보는 이례적인 장면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때문에. 아니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 오늘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 하시는 건데 네. 그 연설하시기 전에 국회의장께서 자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야당 대표, 그다음에 원내대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 오부 요인과 함께. 오부 요인과 함께 자리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서 악수도 하고 이제 김진표 의장이랑 대통령이랑 이제 나란히 딱 앉아서 뭐 이런 자리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만에 좀 훈훈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셨다면 당연히 그분에 대한 얘기겠죠. 사전 환담 때. 네, 사전 환담 아니 때. 뭐 아니 사실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도 맞고 국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네. 어쨌든 야당 대표이니까 대통령과 우리 정부 여당이 일단 협치는 해야 된다. 그렇죠. 야당과의 그렇죠. 협치 그리고 국민을 향한 정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맞는 우리 말씀. 정부에 대한 어떤 뭐 지지 기반도 확실히 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마침 또 이 오부 요인이라고 하는 감사원장, 뭐 재판소장, 국민권익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뭐 등등 해가지고 차담회를 했고 거기서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는 하지도 않았지만 결국 함께 있는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처음 선보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진일보된 모습인 게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예 대통령 연설하실 때 야당이 다 퇴장해 버렸어요. 보이콧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뭐 자리도 없고 반쪽짜리 이제 연설이다 그랬었는데 올해는 밖에서 물론 그 거기 이제 로텐더홀. 들어가는 입구에서 손피켓으로 침묵 시위 했었잖아요. 맞죠. 뭐 그러니까 국정 전환해라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뭐 그것조차도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간에 야당이 들어가서 보고 네, 듣고 이제 그렇게 했었고 대통령께서도 나름대로 무난하게 연설을 잘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씩 우리가 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몇 가지 킬포는 있었죠. 들어가실 때 이렇게 악수하는데 안부 못 본 척하고 있다가 마지못해 이렇게 악수하고 약간 이런 약간 킬포는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간에 작년보다 좀 나은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신사협정을 맺긴 했어요. 여야 이제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피켓을 들지 않고 고성과 야유를 지르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원래 로텐더홀에서도 피켓을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래 외부에서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들어가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계단에서. 당일날 되니까 로텐더홀에서 국민들을 두려워하라는 피켓들을 일제히 민주당이 들고 있었었고 이거 신사협정 위반 아니냐라고 하니까 정청래 의원이 로텐더홀은 사실 그 신사협정 이 협의에 포함되는 곳이 아니다. 정청래잖아요. 네, 정청래죠. 정청래잖아요. 정청래니까. 네, 그래서 약간 좀 그 부분들은 좀 보기 안 좋았지만 침묵 시위도 아니었던 게 이렇게 가시니까 대통령에게 쓱 보고 이렇게 가셨거든요. 그랬더니 대통령 여기 좀 보고 가세요.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민주당도 여러 가지로 이제 쌓인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네, 그 와중에 그래도 들어가서 끝까지 앉아서 듣고 한 게 작년보다 좀 나아졌고 하여간 어쨌든 간에 대화를 시작하고 물꼬를 트는 건 그렇죠. 그래도 집권 여당의 책임이 더 맞지. 크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자세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또 이제 의대 정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면은 이제 접점을 찾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쟁은 좀 뒤로 하고 이슈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대화를 좀 하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다 좀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주 오랜만에 우리 집권 1년 6개월 만에 이제 처음으로 여야 대표 그리고 우리 행정부가 다 함께 모인 장면들을 어쨌든 보여드린 건데 네. 정당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모습들은 빨리 보여줬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어쨌든 빨리 협치해서 지금 뭐 경제 지표도 여러 가지 안 좋아진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빨리 이게 손 잡고 국민들의 어떤 민생을 잘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명 대표가 표정이 좋지는 않았죠? 좋지 않았죠. 원래 그러니까 원하던 그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는 뭐 여야가 지금까지 이제 경색된 국면을 풀자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었을 수 있지만 본인 이제 머릿속에는 대통령이랑 딱 이렇게 둘이서 앉아가지고 그렇지. 동급이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이 그림이 여러 이제 이쪽에 끝에 앉았긴 했었는데 어쨌든간에 대통령의 카운터 파트너로는 이제 국회의장이 맞지. 앉아 계셨고 사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원론적으로 이제 그 그림이 아마 썩 마음에 들진 않았던 것 같다. 그 시정연설 마치고 그 우리 대통령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네. 이재명 대표에게 인사를 하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꼿꼿하게 서가지고 인사를 받고 있고 대통령이 오히려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인사를 하는 장면들이 딱 그 캡처돼가지고 기사가 많이 났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원하는 소통의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냐. 네. 한 나라의 수장이 고개를 숙이고 야당 대표가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인사를 받는 모습이 이런 모습들을 원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느냐 뭐 이런 댓글 여론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어른님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냥 애교로 봐줄만 하죠. 아무튼 대통령께서 오늘 통 크게 잘하셨어요. 오늘처럼 큰 모습 보여주시면 이제 오히려 상대 당의 옹졸함이 더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저 얘기가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지 싶어요. 네, 붉은 선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더 내어주고 더 포용하는 쪽에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다. 이건 진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김재섭이 없어도 오디오가 비지 않는 아, 것이 그러네요. 오늘 뭐 나름대로 순탄하게 둘 다 말들이 하시고. 많아가지고. 예. 네. 사실 저희가 말을 안 시켜서 그렇지 멍석 깔아주면 2시간도 털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2시간도 털 수 있는. 오늘 좀 주제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많은데 일단 첫 번째 주제 저희가 준비해준 기사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PD님. 첫 번째 기사. 아하. 오늘 상큼하게 시작하네요. 그 국정감사가 이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종합 국감까지 마무리가 됐고 이제 결산 국감까지 마무리가 돼서 이제 예산안으로 넘어가는 기점인데 네. 국감에서 많은 이제 여야의 논쟁거리들이 많았죠. 네. 그 중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봤던 주제는 요겁니다. 이 행안위의 국감 중에 그 대구시의 이 지자체 국감에서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와 홍준표 시장이 설전을 벌인 건데 네. 요 이게 내용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죠. 지난달 23일 날 이제 행안위에서 대구시로 가가지고 국감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 이제 청사에서 홍준표 시장 이제 배석한 자리에서 여기 이제 그 국감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나가서 이후에 또 경찰서도 갔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경찰청장이랑 같이 해서 이제 국감을 했는데 이때 여러 가지로 예상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있었던 대구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가서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이라고 하면 사실 행정부에서 이 집행부에서 어쨌든 간에 그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뭔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거였는데 맞지. 경찰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대구 경찰이죠. 대구 경찰이 이 집회를 이건 정상적으로 신고된 집회다 해서 보호해 주고 있던 거를 홍준표 시장이 직접 갔죠. 가가지고 이거는 시에서 허락한 적도 없고 허락한 적 없는데 이게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막히고 시민들이 불편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되냐? 이건 시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당시 이제 그 집회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경찰이랑 이 시청 직원들이 충돌했어요. 충돌해가지고 막 부상자도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용해인 의원이 이제 날카롭게 질의를 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시법에 따르면 이 집시법에 따라서 이 집회를 허가해주고 허가해주지 않고 하는 거는 경찰의 재량인 것이고 지자체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뭐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위헌이냐 아니냐까지 막 해석의 차이 뭐. 그런 논쟁들이 있었고 홍준표 시장은 시로서는 충분히 그 도료에 대한 미리 이제 점용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랑 충분히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였다. 우리의 재량권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용해인 의원은 이거는 반헌법적이다. 그리고 법제처의 해석을 보더라도 그 부분을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막 부딪혔는데 역시나 확실히 홍준표 시장이 노련하죠. 말맛이 좀 있는 분이잖아요. 막판에 법은 내가 좀 잘 잘 알 겁니다. 이러고 이제 끝나가지고 역시나 용해인 의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뒤에 이제 SNS에 올린 글도 그렇고 그 의견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제가 지금 이 기사에는 없는데 그 뒤에 경찰청 가서도 그 대구 경찰청장한테 집시법 위반으로 시민단체 등에서 홍준표 시장에게 만약에 고발하면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엄정히 수사하겠습니다. 또 이래가지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6월달에 이제 성소수자들의 위주로 돌아가는 축제인 퀴어 문화 축제가 벌어졌는데 이제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용해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이걸 행정 대집행으로 막으려고 했으니까 보수 시장은 성소수자를 혐오할 것이라는 그 내포가 있었겠죠. 그 속내가 있었겠죠. 그걸 가지고 당신들은 성소수자 축제를 막은 것이다라고 몰고 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시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이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기초자치단체 즉 지자체에서의 도로 점용 허가라는 건 명백하게 존재하는 행정 행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겁니다.
어떤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를 하려면 두 군데에다가 집회 신청을 해야 돼요. 네. 하나는 경찰에다가 우리가 몇 명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겠다라는 집회 신청 하나. 명단도 내고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죠. 네. 그리고 그 명단에 어떤 것까지 포함되냐면 안전관리할 책임자가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다 넣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게 경찰에다 넣어야 되는 게 1차고 2차는 거기가 장소가 공원인지 대중교통지구인지 도로 위인지를 판단해가지고 네.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곳이라면 신청서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집회를 할 테니까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퀴어 문화 축제의 주최 측이 저 대구에 있는 구청에다가 이 신청을 누락한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네, 네. 그 누락한 상태에서 우리는 경찰한테만 집회를 신청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대구시 측은 도로 조명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얘네들이 무슨 소리지? 라고 해가지고 대구시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제어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장소에서 퀴어 문화 주최 측이 아니라 다른 주최 측이 집회를 신청할 때는 도로 조명 허가와 경찰의 신청을 둘 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퀴어 쪽은 안 했으니까 얘네들은 번외가 있으면 안 된다,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행정 대집행을 한 겁니다. 네. 예,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여기서 용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상으로는 도로 조명 허가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의 신청한 집회라면 좀 가능합니다라고 한 건데 네. 만약에 용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좀 더 좀 심도 있는 국정감사가 되려고 했다면 판례가 이렇게 나왔다면 후속적인 법제화까지 이루어졌었어야 된다. 네. 예? 네. 네. 신청을 했지만 경찰 측에 신청을 했지만 신청을 했다면 도로 조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네. 집시법의 개정까지 같이 따라와 주는 것까지 논의를 했다면 훨씬 더 심도 있는 국감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이제 뭐 우리가 뭐 법을 더 잘 알아 판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맞아 이 정도만 그치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기훈 의원께서 되게 핵심을 짚은 게 이날 용해인 의원의 질의에서 이제 논리를 구성하는 핵심은 뭐였냐면 아니 4월에도 5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축제가 있었는데 맞지. 그때는 가만둬놓고 맞지. 이번에 6월에 있었던 퀴어 축제만 이렇게 단속하는 것이 뭐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된 거 아니냐. 혐오다. 예, 퀴어에 대한 혐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제 그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대로 도로 점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해야 되는 절차들이 아발용화. 앞에 있던 것과 지금 뒤에 있는 퀴어 축제가 달랐는데 맞지.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홍 시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맞지. 퀴어 축제는 안 돼 이렇게 몰아간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저쪽에서 공격하는 이념몰이를 이쪽에다 그치. 한 거다. 스스로 이념몰이 갇혀버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제가 뒤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구 경찰서에서는 어쨌든 간에 홍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조치가 들어오면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2라운드가 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맞죠. 그럴 때 지금 이기훈 의원님 말씀드리려면 크게 뭐 대구시로서는 부담되는 상황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중 규제인 거예요. 집회도 신청해야 되고 도로 조명 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퀴어 쪽은 도로 조명 허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입장에서 대구시는 아니 다른 주체는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았는데 네. 너넨 신청만 했으면 우리가 반려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경찰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댓글들을 좀 잘 보는데 아하. 이게 자꾸만 논의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엄밀히 지금 우리 이기훈 의원이 얘기하신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는 하여간에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여러 다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평화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안 장치, 절차적인 어떤 제도들을 잘 존중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맞지. 그런 것들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번지는 문제가 이 퀴어에 대한 혐오 그렇지. 뭐 이런 걸로 가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사실은 네. 이 이슈 자체가 원래 서울에서 이렇게 할 때도 저런 부분 막 옷 벗고 다니고 막 이렇게 선정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지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보기엔 좀 불편한데 저런 것들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라고 이야기하는 쪽과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이 퀴어라는 문화 자체의 그런 존중 이런 것들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논쟁들이 부딪히면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오래된 숙제이거든요. 자꾸 이제 이런 본질적인 측면으로 간 것 같아서 사실 이번 건과 그것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홍준표 시장이 법은 내가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오히려 웃긴 게 아니라 핵심일 수 있다.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의 주장이 성립을 하려면 네.
도로 조명 허가를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에서 했는데 만약에 대구시에서 그걸 반려했어요. 네. 그러면 문제가 돼요. 너네 이거 성소수자 축제니까 반려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신청을 애초부터 하지도 않아놓고 누락해놓고 실기해놓고 이 그냥 우리 경찰에 집회 신고했으니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판례로 밀어붙여버리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오해에 따른 그리고 어떤 뭐 누락에 따른 공방이라는 평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들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확실히 맞아요. 이게 이 경기도의 현직은 우리 이기는 풍부한 경험을 되게 붙여서 봤을 명쾌해요, 때, 사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신청을 했으면 아니 이슬람 사원 건축도 홍준표 시장은 허가하고 이거 반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못하러 성수자 축제라고 혐오하고 반대하겠느냐고요. 홍준표 시장이 이게 막 되게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분이 아닙니다. 되게 냉철해요. 다 생각하고 움직이셨겠죠. 이게 문제가 될 만하다, 될 만하지 않다라는 거를 판단을 못할 분이 아닌데 맞지. 보나마나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뭔가 물리적인 것들을 동원하면 네.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비판을 받을 만한 사항이다. 이거를 분명히 아실 분인데 그런 이제 절차적인 오점을 두면서 이런 일을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이 이제 딱 그 끄트머리에 이거는 이중 규제일 수 있고 퀴어문화축제 측이 이제 뭐 누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법제화해가지고 같은 논란이 발생되지 않게 우리 한번 대구시와 국회가 힘써 봅시다라고 마무리했다면 아름다운 국감이 될 수 있었는데 왜 이것만 안 돼요? 다른 데서는 여기서 다 집회를 했는데요. 이게 속 내용은 조금 부족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니까 좀 아쉬운 국감이었다.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뭐 크게 고소 고발 들어오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네, 고소고발 할 만한 일을 들어와도 했다. 대구시는 분명히 정당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 정도 주제로 하고